4거래일 내리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하루 만에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정말 극적인 반등을 보여줬죠.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반전을 만든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2026년 시장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처음 나온 경제 데이터, 네. 그리고 AI가 드디어 돈이 된다는 증거, 또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린 날이었죠. 가장 먼저 시장을 안심시킨 건 역시 물가였죠. 그렇죠. 그 정부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네, 2.7% 상승? 이 정도면 이제 2026년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시장은 그렇게 환호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연준 의장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섰어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데이터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이네요? 맞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정부기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를 못하면서 데이터 샘플링이나 집계 과정에 좀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맞지만 이번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이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걸 보면 뭔가 더 강력한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랠리의 진짜 엔진은 역시 AI, 그중에서도 반도체였죠?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발표가 물을 확 짚었어요. HBM이었죠? 네, 바로 그 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 HBM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다면서 실적 전망치를 2배나 올렸거든요. 2배나요? 네, 이건 뭐 AI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동반 급등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와, AI의 수익성 증명에 더해서 기술주를 짓누르던 또 하나의 큰 돌덩이가 치워졌더라고요. 바로 틱톡 문제 말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몇 년간 이어졌잖아요. 그쵸. 그게 오라클이 참여하는 합작법인 설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이 나온 거죠. 이건 다른 기술 기업들한테도 지정학적 규제 리스크가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겁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던지고 날아오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문제, 특히 관세 때문에 고통받는 기업들이 있었죠. 아, 네. 소비시장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나이키와 위네바고, 이 두 회사가 현재 시장이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네. 나이키는 북미 지역 관세 부담에다가 중국 매출까지 17%나 급감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10%나요? 네. 반면에 레저용 차량 RV를 만드는 위네바고는 예상을 3배나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죠. 결국 비싼 레저용 차량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의 지갑은 여전히 열려 있고 일반 소비재 시장은 관세 같은 작은 비용 압박에도 바로 얼어붙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위 말하는 K자형 회복이 기업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브랜드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고객을 가졌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주나 경제지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제약사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국외 대형 제약사와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만요. 약가 인하라니요? 네, C형 간염치료제 같은 경우엔 가격을 무려 90% 이상 내리기로 했어요. 아니 90%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약사들이 신약 가격을 90%나 내린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가로 받은 게 고작 관세 유예라니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약사들은 관세 유예와 함께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미국 내 제조시설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규제와 산업정책,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거래 모델이 등장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죠. 12월 19일 하루는 첫 다운발 데이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의 확실한 수익성 증명, 그리고 틱톡 문제 같은 큰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강력한 호재가 시장을 끌어올린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앞두고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AI 랠리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기술 자체를 넘어서 그 기술을 구동하는 물리적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유틸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화려한 기술 헤드라인 넘어 다음 성장을 이끌 진짜 동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